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46년 만에 최장 기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다우지수 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의 부진과 기술주 순환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사 온코크로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하단보다 낮은 7,3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50%가량 오른 11,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경영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NHK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닛산이 이미 2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지주사에 편입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략가로 알려진 메리앤 바텔스가 S&P 500 지수가 내년 연말에는 7,200선에서 7,400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바텔스는 현지 시간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이 내년에도 강세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배)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를 단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에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내렸는데요. 1978년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하죠.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피살 사건 이후로 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요. 또 얼마 전에 편입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약세, 또 기술주로의 매기 이동이 이 주된 다우지수의 약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 이 테슬라와 애플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를 해줬고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미 해군이 보유한 수륙 양육함의 절반이 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에 진출해 있는 국내 조선소들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조선주들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 머스크의 CCUS 분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이 탄소 중립 테마 들어올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각 갑자기 떠오르는 이 영상 콘텐츠 테마, 오징어 게임 2의 흥행을 전망하는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17일 이 넷플릭스 자체 개발 게임인 스퀴드 게임 얼리시드까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이 삼성전자와 구글의 XR 동맹을 맺자, 여기에 대해서 메타가 스마트 환경을 강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맞불을 놨습니다. 이 덕분에 관련주들 지금 이 시각 다시 한번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9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80선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장 초반에 외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포지션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현재 0.44%, 마찬가지로 장 초반과 동일합니다. 이 코스피와 엇갈린 모습 보여주면서요. 690선 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코스닥, 이어서 수급 동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이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만이 나홀로 이끌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켜주나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기대감 안고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저희 새로운 그런 스페셜 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이 정호의 텐베거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저희 뉴 텐베거 메이커 새로 모셨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저희 또 정텐의 호재인가요? 요즘 예. 또 이렇게 뵐 일이 정말 많은데 너무 예. 반갑네요. 예. 네, 또 반가운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오늘 또 유가증권 시장에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줬습니다. 지금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이 3천억 원 매수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예. 시장은 좀 해외 시장은 계속 조정 양상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급등 후 약간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잠깐 미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련된 부분 상승이 좀 됐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비경제적 요소 때문에 굉장히 랠리를 펼쳤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원래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또 흐름하고 거의 회귀가 좀 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은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상승의 또 흐름들이 나와줄 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분석의 방법이고 상승 추세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시장이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11월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이 돼서 요거는 큰 어떤 변동성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뭐 생각보다 약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스닥 부분들은 강세 기조가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경제 관련된 AI 쪽의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강화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의 어떤 상승세 부분들이 돋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을 선행지표로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이후로 이제 탄핵이 됐었죠. V자로 올라왔었던 그런 요인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행보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 역회된 숄더 어떤 부분에 여기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됐죠. 여기서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냉랭점에서 조정 보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크게 보면은 쌍바닥인데 여기서 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확률이 많고 이평선의 흐름들은 이렇게 행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되다가 내년 1월에 이 크로스가 나와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평선이 수렴이 됐죠. 물론 한 단 더 빠졌지만은 여기서는 이평선 수렴이 된 다음에 크로스가 나와주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역회된 숄더가 대략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국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좀 했죠. 이 박스권 채널 그리고 영머리 어깨 이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요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슈팅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냉단점에서 멈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 1월 초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보여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제 저점이죠. 그다음에 반등 이게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박스권 보여주다가 20일 주기 사이클 뭐 대략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숄더의 형태를 약간 눈여겨보시고 시장의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이제 가둬놓는 테마별로는 지수가 이제 가둬놓는 상황이지만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약간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뭐 정치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상당히 이제 테마적 이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 계속해서 팔았었죠. 그리고 오늘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 쪽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도 매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 선연물, 프로그램 올 상방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하고 약간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주지만은 그래서 단기 상승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캐스트, 한국정밀기계, 코롱모빌리티, 그다음에 한국첨단소재 있는데 정치 관련된 부분들 빼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보시면은 알티캐스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티캐스트 이제 부분들이 이제 충전소 이제 관련된 테마가 주요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알티캐스트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 돌파의 승부주로서 고품질 이제 충전 솔루션을 했다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알티캐스트가 단연 돋보이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소개를 한다고 해서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 상승률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주, 후발주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갖고 조정 부위고 상한가 갔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후보할 쪽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여기서 이 다른 휴맥스 관련된 부분들은 휴맥스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이 후발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군도 23% 정도 약간 올랐죠. 그래서 휴맥스도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는 시총 가벼워서 좀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돌파 직전에 이제 상승 삿바의 형태이기 때문에 후발 종목으로는 휴맥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좀 있죠. 한국 첨단 소재의 이제 섹터로 보시면은 양자암호통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통신 장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올라줬던 한국 첨단 소재가 올라줬던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양자 얽힘의 광자 관련된 것들을 이전받았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양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쿼크 입자가 이제 쌍으로 이제 존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으로 됐다가 입자로 됐다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대고 측정했을 때는 이게 파동으로 보이고 또는 어떤 장비를 댔을 때는 입자 보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보를 0 또는 1이 아닌 0과 1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쿼크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쿼크를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하는 기술이 있으면은 이걸 반도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의 컴퓨터 기술은 해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면은 양자암호통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호를 양자암호로 바꾸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해킹도 불가능하고 또 해킹되는 순간 정보가 변하는 그런 속성. 그러니까 양자를 관측할 때 이걸 관측 장비를 대는 순간 속성이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죠. 해킹하는 순간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전부 이제 양자암호통신, 통신 인프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한국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좋은 재료로 올라줬습니다만은 뭐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주로만 뭐 언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보셔야겠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잘 알려지고 또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 관련된 부분인데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왔고요. 또 시총도 있고 또 밸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후발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엑스게이트 외에 그 다른 뭐 종목 우리로라든가 우리넷 이런 이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로도 뭐 시총이 이제 가볍지만은 우리로 같은 경우도 이 양자 하게 되면은 빚을 이제 검출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빚을 검출하려 하는 기술 광자 칩을 또 개발을 했었고 이게 자동차 자율주행의 라이다 원리와 같습니다. 라이다라는 것은 빚을 쏴서 반사시켜서 그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물 인식 기술, 카메라 센서가 라이다이기 때문에 요거 라이다 들어가는 칩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라는 종목군도 전혀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상승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면은 한번 쭉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OS랩이 24%가 급등을 좀 해줬네요. 자, SOS랩이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라이다.
기술이죠. 오늘 이슈가 접됐던 것은 중국산 라이더 수출 금지 결정 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자율주행 쪽, 특히 라이다 쪽은 빛을 이렇게 전파를 발사를 해서 반사시켜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전혀 상관이 없이 사물을 그대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단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이게 물체가 되잖아요.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 끼거나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때는 전파를 쏴야 되는 거죠. 레이더. 이게 자율주행의 어떤 카메라 외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그래도 눈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가장 우수한 것이 라이다하고 성능이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OS랩은 이쪽 모빌리티 관련된 현재 라이다를 상용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SOS랩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은 매수하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여기대로 레이더는 전파를 반사를 해서 오는 그런 부분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쪽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약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전혀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으로 한번 짝짓기로 한번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린 케미칼도 오늘 상승을 좀 해줬네요. 연달아 이틀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시총은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슈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탄소 포집 기술 CCUS죠. 탄소를 포집해서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걸 하는 일련의 수집 계열 전체 과정을 CCUS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 온난화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거다 하고 가정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없애는 그런 방법 또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다른 물질의 용도로 바꾸는 방법, 탄산가스나 이쪽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의 또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꼭 이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 하듯이 똑같은 어떤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화학 관련된 거대 장치 산업하고 거의 밸류체인이 같은 것인데 독보적인 어떤 종목이 이제 그린 케미칼. 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색타주 쪽으로 한번 보면은 온실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KC코텔이나 이런 종목인데 약간 부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테마적으로는 시총이 무거우면 또 테마 속성이 아닌데 그 중에 태경그룹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이 탄소 포집하고 관련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TKG 휴캠스라는 종목군도 이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테마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테마적인 속성은 없습니다만은 순환매로 한 번은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돋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에이징랜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지금 섹타주로 보시면 누르모픽,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돋보이죠. 그런 부분인데 에이징랜드가 오늘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이 급등을 해줬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이 GPU이죠. GPU 기반의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수직계를 완성을 했는데 브로드캠에서는 상당히 M&A도 많이 하고 이쪽 AI 맞춤형 칩을 개발을 했는데
GPU 방식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X를 비춰서 XPU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지만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히 AI 기능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X 앞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죠. APU가 될지 뭐 CPU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XPU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여줬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똑같이 현재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TSMC 수혜주 이쪽 관련된 현재 협력업체 수혜주 이쪽으로 쭉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레퍼토리로 움직여주면은 어떻게 보면 설계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겠죠.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9% 정도 올랐는데 에이징랜드는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TSMC 수혜를 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에이징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쪽 이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한 후발주를 만약에 찾는다면은 이쪽 이렇게 반도체 칩 제조가 아닌 반도체 IP 업체 이런 쪽에 이제 골라야겠죠.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이제 골라오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 반도체 측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칩으로 약간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통신 반도체 위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연관된 기술이 인공지능 관련된 AI 칩 쪽에 어떤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로 이제 등장하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중에 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만 좀 갖춰지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본업인 통신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어떤 이 칩의 영역을 고수하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으로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통신은 알다시피 양자암호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양자암호통신하고 바로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 테마로서의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다크호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5개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그린케미칼과 RT캐스트, SOS랩, 한국첨단소재, 마지막으로 에이징랜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또 이전장의 오전장 시황에서 이 다우가 아닌 나스닥 지수를 선행지표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까지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네요. 이 시장의 기회보다 앞서가야겠죠.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어서 이 종목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여러분의 새로운 10배거 메이커가 돼주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코오롱 인더 들어와 있습니다. 36,0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0.52%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28,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정말 이 화학주가 이 대내외적인 매크로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를 해줬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주가 흐름은 여전히 바닥권이네요. 예. 아마도 그 롯데케미칼 위기, 롯데 위기가 이제 화학주 쪽,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거대한 화학 산업이 이제 덤핑이 본격화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고부 가치 그런 이제 화학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해왔는데 최근에 급격히 이제 그 계속해서 추경하는 그런 발판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급격히 또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롯데케미칼이 회생이 돼야지 되죠.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대세를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같은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코오롱인더의 이제 상품이 이제 타이어 코드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 쪽 부분들에 집중을 좀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력들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추격의 발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이제 부분이 계속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약간 사양산업 비슷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그렇게 약간 기피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이제 거대한 기업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현재 뭐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제 매우 어두운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이제 반등 시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가시는 게 이제 원한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적으로 한번 뭐 살펴보더라도 약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바닥은 이제 보이는 어떤 부분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또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죠. 근데 보통 이제 파동을 볼 때 좌우 대칭, 2단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진폭이 돼서 여기서 박스권을 좀 했다 하면 빠지면은 어떻게 빠지냐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폭이 여기서부터 그대로 재현이 되든 이 아래에서 재현이 되든 아니면은 중간에서 재현이 되든 비슷하게 2단 하락이 완성이 됐을 때는 파동의 완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다만 60일선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바짝 수준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플러스 알파 한 3만 1,000원 정도는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더 이상 부분들은 이 이제 장기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추세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바짝 올라오고 다시 온바다 이걸 몇 달을 또 1년을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근처에 오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종목 교체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3만 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이 화학주들은 전문가님들께서도 다들 비슷비슷한 의견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다음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에 딱 들어가셨네요. 20%의 비중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0.8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8만 2,5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 SK하이닉스. 이 전문가님 또 SK하이닉스가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지만 또 최근 이 브로드컴의 슈팅에서 또 가능성을 한번 발견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는 가장 전망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기술력을 앞서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핵심은 엔비디아하고 TSMC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동맹을 좀 맺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등끼리의 연합입니다. 이런 구도를 깨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SK 어떤 그 그룹의 SK의 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무너진 부분들은 장도 오르고요. 또 많이 올라서 이제 무너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국면, 조정, 그리고 박스권 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은 저점이 살짝 높아진 상태에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별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은 출렁출렁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좀 강세 부분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약간 롱 포지션으로 약간 들고 가시는 게 좀 좋고 내년에 대한 기업 전망, 실적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수보다도 먼저 이 7월의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들어갔으면 최근 이 정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약간 최근에 마음고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높은 가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반등, 박스권 역헤드앤 숄더 형태 여기서도 짧았습니다. 여기서도 짧은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20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는 아니지만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보이더라도 한 번은 더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월봉에서 지금 주봉에서도 충분히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월봉에서 한번 볼까요? 월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전체 어떤 그 상승이 시작이 된 어떤 시점 이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던부터 14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상승 추세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기간만큼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법칙이라는데 가격과 시간의 2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번 달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2대 1이기 때문에 14대 7. 그렇죠. 7개월 조정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지지선을 보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N자형 흐름들 이렇게 전망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굉장히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저점 라인이 약 14만 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8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내년에 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물론 28만 원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4만 원에서 50% 수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6만 원 내년 하반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HBM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 더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를 깔고 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에 사셨다 하는데 20만 원까지는 다이렉트 흔들리다고 한 번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3, 4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욕심을 불어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23, 4만 원 선까지는 노려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으로 볼 종목 바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만 4천 원에 1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국내 전력기기 3대장 중 하나죠. 이 오늘 장에서의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6.57% 강하게 6% 이상의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42만 6,500원 선에 거래 중인 효성중공업. 이 영업이익 호조 소식에 전고점을 돌파하나 싶었더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좀 급락이 나오네요, 전문가님. 예, 뭐 급락이 나오지만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42만 4천 원, 10% 정도 뭐 들고 계시는데 뭐 최근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 전력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굴뚝주, 뭐 신성장 동력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AI 시대가 가져오는 그런 것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 상당히 만해지고 좀 있죠. 특히 미국발 AI 쪽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경향을 보면은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쇼링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전기차 합작 공장, 무슨 공장 전부 다 세워야 됩니다. 관세 장벽 때문에 이 많은 수요 거의 이제 공사판이죠. 또 공사판인 것이 셰일가스. 셰일가스 지금 러브 전쟁 사태 때문에 전부 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다 끊었죠. 어디서 찾아갑니까? 셰일가스, 텍사스만 그쪽이죠. 이쪽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뭐 이런 그 가격을 보는 거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바이도 보지만은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또는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을 좀 하죠. LPG 쪽으로 생산해서 공급망이 됐고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대박이 나고 있죠. LPG 추진선뿐만 아니라 LPG 운반선 이것이 대박이 나는 것도 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그 노후 어떤 장비 부분이죠. 전력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 좀 돼 있죠. 그런 부분인데 업그레이드에 대한 주기, 5G 통신 주기 이런 것들이 거의 공사 천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한 부분들이 이제 전력 설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꼴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은근히 슈퍼 사이클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매일 올라가고 매달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전력 설비가 옛날 현대중공업처럼 어마어마하게 날아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안착하고 오늘 생각보다 6% 빠져가지고 또 60에서 이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인데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격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좀 타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같으면은 요거에 대한 한 절반 정도까지는 또 심하면 대칭까지는 조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한 1월 정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저점 라인 부분들이 거의 한 38만 원 정도 되네요. 38만 원 정도가 저점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지금 가격이 한 45만 원 정도가 고점에 해당이 되고 이 고점이 약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원, 이 쌍봉까지는 한번 두고 가셨다가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저희 한올 바이오파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46,69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주가 흐름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4% 이상 좀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34,3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도 엮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안구 건조증 치료제 테마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네요. 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좀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일반 의약품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 또는 합성 의약품 관련된 뭐 제조 연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시총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1억 1조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 2024년 이제 연초부터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장 또 이슈가 되면서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미끄러졌지만은 여기서는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도를 좀 했던 부분들 이게 추세 이탈이 돼서 다시 온바닥까지 됐던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제 이게 무너졌는지 약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시면은 한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서 했다 할지라도 리바운딩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저점이 한 3만 원 정도가 잡혀주죠. 그래서 3만 원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30%만 잡으면은 이게 이 30%만 잡으면은 39,000원 이 정도가 좀 되죠. 이 정도가 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한 번 더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상단이 현재 39,000원 정도가 30%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 정도 뭐 되시는 가격인데 매수가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도 지금 조정을 보이지만은 역회된 숄더 형태로 지금 이 부분이죠.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고 좀 불안하시면은 지금은 좀 약간 한 5% 정도 약간 물타기를 하셨다가 좀 평균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4만 원은 이 가격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8,750원 또 10%의 비중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 2차 전지단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 SDI 계속해서 약 4%가량 강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간밤에 관련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예. 전체 부분들이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세우는 업체는 오히려 수혜가 될 거다 하는 뭐 그런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이 전체 23만 원까지 40만 원이 23만 원까지 갔고요. 여기서 박스권 보여주는데 한 번 정도는 60일선까지 2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마감 짓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구글과 메타 등이 AI 칩을 합작한다는 소식에 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첨단 소재 이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 이전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서요. 투자에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